네, 안녕하십니까. 샤론로즈 마스터 이상숙입니다. 네, 저희 박장원 팀장님께서 사회를 엄청 잘 봐주시죠. 네, 저의 형제 라인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잠깐 저기 앉아서 우리 박장원 팀장님이 이렇게 사회 보시는 거를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쩌면 나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제가 피부 관리 샵을 하던 중에 애터미 정보를 만났고 이상희 본부장님과 함께 피부 관리 샵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피부 관리 샵에 오셨던 손님으로 인해서 김영규 본부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네. 김영규 본부장님을 어디다 달 것이냐.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이상희 본부장님의 라인에 달게 됐는데 그때 욕심을 좀 낼걸.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잠깐의 그런, 이상희 본부장의 그 큰 라인이 나의 라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욕심을 살짝, 부려보지만, 앞으로 더 큰 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팀워크와 스폰서십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플랫폼 비즈니스죠. 네, 쇼핑몰이면서 유통이면서 또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간관계에 의한 무한 연쇄 소개 판매, 여기에서 인간관계가 들어가죠. 네.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일인 거죠. 그랬을 때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는 이제 팀워크를 또 잘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워크와 스폰서십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팀워크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팀워크가 잘 맞는 팀은 속도가 날 것이고요. 팀워크가 잘 맞지 않는 팀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팀이란 어떤 것이냐? 2명 이상이 모이면 팀이 됩니다. 그리고 팀워크란 제가 그 사전적 용어를 찾아봤는데요. 팀이 협동하여 행하는 동작. 여기 그림에서 살짝 잠깐 보시면 너무 잘 나타나 있죠. 망아지 2마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각자 먹이 덤불을 해놨는데 서로 먹겠다고 하면은 서로 힘을 쓰니까 아무도 먹지를 못합니다. 이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쪽에 한쪽으로 같이 가서 먹고 한쪽으로 또 같이 가서 먹으면 둘 다 배부르게 맛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팀인데 나는 어떤 팀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좋은 팀을 만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팀원이 될 것이냐, 그리고 팀에서 필요로 하는 나는 팀원인가,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또 개인이 익혀야 할 일들을 습득하고 있는가, 시간에 대한 결단을 내렸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애터미 일을 하면서 나의 이익보다 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급도전 같은, 예를 들면 직급도전 같은 게 있겠죠. 나는 아직 직급도전을 할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팀을 위해서 또 한번 힘을 내보고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고 조금 약간 무리하지만 도전해보는 거, 팀워크를 함께 맞춰보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익혀야 할 일들은 뭘까요? 저희가 기본적인 거죠. 애터미 일을 하면서 실무라든가 뭐 쇼핑몰, 회원가입법, 뭐 쇼핑몰, 그리고 뭐 본사와의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익혀야 될 일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런 마케팅, 그리고 강의 이런 것도 개인이 갖춰야 할 일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스폰서님 대신해 주세요. 네, 이렇게 또 사소한 것도 내가 먼저 찾아보지 않고 무조건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익혀야 하는 일들인 거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결단은 내렸는가? 예를 들면 이런 저희 센터 조회 시간에 조회가 있는데 판매 어떤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많은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이는 게 일이잖아요. 팀워크를 맞춰야 되는 거. 그 시간에 함께 그 자리에 세미나 자리라든가 미팅의 자리에 내가 참여해 주는 거. 그런 것들도 내가 시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팀워크를 맞추는 거는 내가 먼저 좋은 팀원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추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팀워크가 잘 맞고 내가 팀원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잘 갖추면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요. 저희 사업의 속도가 나기가 시작합니다. 네, 팀워크를 맞추는 일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팀원은 1명 이상, 2명 이상이 모였을 때 팀워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잘 조정하고 그 의견들을 조합을 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요, 올바른 토론 문화를 장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다양한 여러 의견들을 토론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함께 방향을 맞춰 나아갈 때 팀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올바른 토론 문화는 우리가 서로 각자의, 그러니까 누구나 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조금 나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말해서 뭐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말해서 뭐해. 어차피 방영되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토론 문화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견이라도 정말 그 엉뚱한 의견이라도 그거를 좀 같이 호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아, 그 방법도 좋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일단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치유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생겼다는 건 누군가 뭔가 불만이 생겼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로 의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말실수라든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 알아주는 거,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다음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먼저 치유를 하고 그분에 대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왜 원인을 알았을 때 그 원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해준다면 저희가 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바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팀워크를 잘 맞추고 하다 보면요,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스폰서십과 또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폰서십은 뭐고 파트너십은 뭔가, 네, 파트너십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희 왜 파트너 한 분 나오면 그분한테 막 모든 것을 다 맞춰드리잖아요. 예, 너무너무 소중하고, 네, 스폰서가 오라 그러면 안 오지만 파트너가 오라 그러면 또 달려가고, 스폰서의 전화는 가끔 패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파트너의 전화는 네, 받죠. 뛰어가서 받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파트너십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여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요, 스폰서십을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십, 올바른 스폰서십은 무엇일까? 일단 스폰서십에 대한 정의는요, 관계에 대한 정의예요. 스폰서와 파트너는
서로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업하는 수평적인 관계임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가끔 잘 잊어버리죠. 네, 내가 파트너였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폰서가 되면은 또 그러한 또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서로 협업하는 동지이죠. 동지이자 가족입니다. 네, 여기서 스폰서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폰서님은 나에게 내가 잊었던 꿈을 찾게 해준, 정보를 준, 그러니까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잊었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터미를 알려준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스폰서님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인 거예요. 평생을 함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상 평생을 함께 봐야 하는 가족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남이라면 싸우고 싫고 그러면 안 보면 그만이죠. 그런데 스폰서 파트너 관계는 그럴 수가 없는 진짜 가족과 같은 관계죠. 가족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싫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닌 게 아니 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파트너는 나의 성공을 이루어줄 고마운 사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스폰서가 돼야 하는가? 저희가 스폰서십을 발휘하려면요, 내가 먼저 좋은 스폰서가 돼야 되겠죠? 네, 어떤 스폰서가 돼야 되냐? 네,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 있는 스폰서가 되어야 한다. 매력 있는 스폰서가 되려면 첫 번째가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이 잘 되는 게 벌써 1단계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소통이라 하면 어떤 게 소통일까요? 네,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의사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뜻과 그의 뜻이 서로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소통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저희 스폰서님은 저희 언니잖아요. 친언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스폰서님과 소통이 잘 되세요? 이렇게 저희 또 강영희 하재트 총장이 물어보면요, 소통이 잘 안 돼요. 불통이에요. 막 이런 적이 있는데요. 가족 간에도 이렇게 서로 또 뜻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불통을 겪을 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저희 그 피부 관리 샵을 하면서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언니가 나중에 합류를 하면서 제가 거기 피부샵에서는 원장님이었고요. 저희 언니는 실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렇게 지시하고 얘기하고 약간 이제 좀 권위적인, 네,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한 5년 이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말투에 약간 이런 명령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언니한테도. 그리고 저희는 또, 그리고 사실은 그 피부샵에서도 자매인 걸 잘 몰랐어요. 너무 다르게 생겨가지고 자매인 걸 잘 모르고 서로 존칭을 써주고 실장님, 원장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있다가 애터미에 이제 딱 왔는데 언니가 스폰서님이고 저는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뭘 얘기를 하면은 재고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말을 하면 잘 듣지를 않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이상희 본부장님이 저 때문에 엄청 속이 썩지 않았을까, 화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게 나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는데요. 그런 시절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사업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이 됐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시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를 했어요. 이제 스폰서님이 내 얘기를 안 들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잘 들었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말을 안 들었던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스폰서님 말에 예스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의 진행이 또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그런데 서로 다른 남이 만나서 이 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은 정말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소통이 잘 되려면 경청이 필요하죠. 먼저 파트너의 얘기를 들어주는 자세. 예.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요, 저부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한마디를 하면요, 그 말에 대한 나의 대답거리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이분은 그냥 얘기하는 그 자체로 해결이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 머릿속에서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어떠한 말로 대답을 해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경청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그냥 온전히 듣는 거,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게 경청의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또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분은 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나서도, 모든 문제가, 난 해결책을 주진 않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청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청을 잘 해주고 저희가 소통이 잘 되다 보면요, 신뢰가 쌓이겠죠? 네.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오해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서로 신뢰가 있다면 스포너님과 파트너를 진짜 1000% 믿는 신뢰감을 쌓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급 도전할 때 그런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스포너님들은 파트너를 위해서, 파트너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직급 도전시키는 일이 많죠. 근데 파트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포너님 직급 찍으려고 나를 이렇게 무리하게 도전을 시켰구나.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요. 애터미 사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나 자신보다도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요, 바로 스폰서님이에요. 특히나 애터미에서는. 그렇죠. 내가 잘 돼야 스폰서님도 2배의 소득을 벌어가는 거죠. 나 역시도 내 파트너가 잘 돼야 내가 수입을 2배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한 오해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하는 그런 말들이나 이런 방향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닐지라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요, 진짜 결국에는 그게 내 조직을 위해서였고 내 파트너를 위해서였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000% 믿는 그러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요, 어떠한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분이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사업은 또 설득 사업이잖아요. 나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게 스폰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설득을 할 것인가.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쌓임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 공감이 되고, 예. 그 일에 공감이 되면 논리로서 받아들이는 거, 저희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고 마음으로 또 믿음이 가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설득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앞에 나왔던 우리 경청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다 보면요,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과 기술의 결합, 섬김. 애터미 사업에서의 결정적인 그거는 섬김의 자세에서 오는 것 같아요. 파트너가 스폰서를 섬기고 스폰서가 파트너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 조직은 정말 단단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한 조직들이 될 수 있는데요. 섬김이 그냥 나오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그 공감이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가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인정이 되고 그분의 헌신이 느껴질 때 공동체가 함께 성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워크와 스폰서십은요,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섬김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면요, 이제 정확한 방향이 나오겠죠? 우리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팀이 성공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왜 팀워크에서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배를 타고 갈 때 노를 젓는 거. 노를 젓는데, 10명이 함께 한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예, 속도가 빨리 나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로 저으면 속도가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앞에 말했던 팀워크에서 경청과 올바른 스폰서십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방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정확한 방향을 보고 빨리 가게 되는 거죠.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노를 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를 젓는 방향이 혹시나 또 그 방향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갔다가 이게 아닌가벼 하고 턴을 하더라도 팀워크가 맞는다면 빨리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팀워크를 들을 때마다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노를 젓는 장면, 10명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노를 젓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폰서는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서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이제 멀리 보고, 예, 우리 애터미 사업은 지금 당장 빨리빨리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축을 하고 그분의 소비의 방향을 바꿔주고 한 가정이 전부 다 애터미의 제품을 쓰고 그 속에서 저희가 사업자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애터미 사업에서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코앞에 눈앞에 이익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3년 후, 5년 후를 생각하고 이분이 성장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그 상황들을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멀리 보는 자세, 그리고 크게 생각하라. 예. 애터미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네. 제가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빅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해서 저희가 함께 품는 사업이고 섬기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팀워크를 잘 맞추고 올바른 스폰서십,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서 10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잠깐 이제 이런 팀워크에서의 그런 것들을 보면요. 저희가 기업이나 스포츠 단체에서 스타들을 영입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타의 인기만 보고 그 한 사람만을 이렇게 영입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그 한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쳐줬던 그 팀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밑에 스태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영입할 때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 사람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 한 사람을 갖다 놓고 그 한 사람만 뛰어나다고 해서 그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 옆에서 골을 주는 사람, 네, 뭐 이렇게, 저 축구 용어 잘 모르는데, 뭐 미드필드, 막 이런 분들, 수비하는 분들이 함께 팀워크를 다 맞춰야 그 팀이, 또 하고,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본 결과, 스타 한 사람만을 영입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렇게 받쳐줬던 팀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나 하나가 뛰어나다고 해서 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팀원들이 함께 받쳐줬을 때, 그리고 그 팀원들을 함께 성장시켰을 때 애터미 사업의 조직이 단단해지고 저희가 10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요. 제 강의의 특징은요, 짧아요.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미래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결과가 달라지고 3년 후, 5년 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이러한 시스템을 배워나가고 함께 해주시면요. 진짜 3년 후, 5년 후에 저희가 10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끝내서 우리 사회자님이